반갑습니다. 눈 뜨보면 세상이 언제 이렇게 바뀌었지 하고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핑핑 돌아가는 세상, 살다 보면 읽어야 할 책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제목 듣고 구미가 당겼지만 읽어볼 시간이 없었던 책을 골라 독자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는 북튜브 책임진강입니다. 오늘의 책은 눈 뜨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입니다. 눈 뜨보니 선진국 2021년 8월 1일 초판 발행되었으며 그해 10월에 12세를 찍었습니다.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 한 명이 눈 뜨보니 선진국을 추천했다는 기사를 찾았습니다. 후보자는 이 책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던져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한빛미디어 이사의 박태웅 의장은 KTH와 엠파서 같은 IT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이 책 외에 여러 명이 함께 펴낸 2001년 한국경제해법이 있습니다. 눈을 떠보니 선진국이 되어 있었다. 이 문장을 보고 제가 떠올린 첫 번째 생각은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였습니다. 눈 떠보니 선진국의 저자는 BTS의 빌보드 차트스권,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상 수상, 타 선진국에 비해 훨씬 작은 코로나 사망자 숫자, 보부 가치 선박수주, 마지막으로 GDP 세계 9위를 그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저자는 선진국이 된 후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와 해법을 제시합니다. 저자가 가장 먼저 제안하는 것은 정의하는 사회입니다. 저자는 미친 속도로 선진국을 베낀 최고의 후발 주객국은 수십 년간 어떻게를 외쳐온 끝에 왜와 무엇을 묻는 법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왜와 무엇을 말할 수 있어야 문제에 대하여 정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뺏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지난 정부 초기에 화두가 되었던 제4차 산업혁명 이야기입니다. 위원회를 꾸리고 정책을 쏟아낸 제4차 산업혁명의 신드롬의 발단은 독일의 산업 4.0 백서였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관가했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독일에는 산업 4.0과 함께 노동 4.0이라는 백서가 발간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노동의 미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노동 문제는 뒷전에 밀리고 4차 산업이 가져다줄 장밋빛 미래만 논의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산업 4.0 백서 전에 발간된 녹스 이야기입니다. 유럽연합은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사회전체의 토론을 요청하는 녹스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 올 산업과 노동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기 전에 질문을 만들고 정의하였습니다. 즉, 50대에 다시 한번 대학을 다니거나 새로운 직업을 가지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될 것인가? 기계들은 우리의 직장을 앗아갈 것인가? 아니면 기계가 다양한 개선을 가능케 하고 생산력을 높이게 되어 새로운 직군을 창출하게 될 것인가? 독일의 연방노동사회부 장관 안드레아 날레스는 이와 같은 질문을 녹스의 형태로 던졌으며 사회각계각층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사회는 녹스를 통하여 질문을 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순서로 백스를 통해 대답을 내놓았고 정부의 산업 노동 정책은 추진력을 더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정책 중에서 먼저 질문하여 답을 얻은 후 추진한 사례가 얼마나 있을까요? 경비와 시간을 들여서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고 숙고한 다음 정책을 만들고 일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당연하고 단순한 일을 왜 하지 못하였을까요?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어쩌면 이제까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끼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죠.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저자는 선진국이 된 후 우리나라가 풀어야 할 문제를 정의하는 사회, 질문하는 사회 외에 몇 가지 더 제시합니다. 데이터 중심 사회, 성장 지표의 개편, 협상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음은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숫자가 말을 할 수 있을 때 사람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 지표를 바꿔야 한다. 30이 넘었으면 키 재는 건 이제 그만.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가 선진국이다. 합리적인 시민을 키우는 교육을 해야 한다. 혼자 사는 사람은 없다.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협상과 타협의 태도가 몸에 밴 시민이 대한민국을 가장 살기 좋은 선진국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책의 후반부에서 저자는 IT 전문가답게 AI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자는 이 글에서 2019년 미국 PBS에서 방송한 다큐멘터리 In the Age of AI를 소개합니다. 유튜브에서 2시간 동안 영상을 본 저의 느낌은 기대감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기대감은 AI가 인류의 기후위기나 식량 문제, 불평등 문제의 해법을 내놓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치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 2차전에서 37분 수처럼 말이죠. 전문가들은 37분 수를 인간의 창의성을 넘은 수, 이상하게 어색하지만 균형을 맞춘 수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신의 한 수를 AI가 둘지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AI가
감시와 통제의 완벽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큐멘터리 첫 번째 이야기 제목은 중국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입니다. 2017년 시진핑 주석이 AI 분야에서 2025년까지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2년 만에 17개 정도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상해거리의 수많은 CCTV는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 시민들을 보상하고 처벌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 기술은 결코 대중의 편에 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첫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눈 떠보니 선진국. 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랑스러운 것도 많지만 말하기 부끄러운 것도 있습니다. 부모의 신분, 장애, 학벌의 차이와 차별이 만들어내는 과거 속에 갇혀 피해조차 잡지 못하게 된 불평등 국가, 현재가 두려워 목숨마저 버리려는 자살률 최고 국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결혼과 출산마저 사치가 되어버린 인구 소멸 국가입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말한 것은 선진국이 된 후 풀어야 할 문제라기보다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숙제로 보입니다. 눈을 더 크게 떠야 선진국이 됩니다. 이상으로 눈떠보니 선진국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